오늘 2월 8일 뉴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속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경주 산불, 또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주 산불은 속히 진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응원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라면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2월 6일 오만에서 중요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외교관들이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거든요. 이란 외교장관 아라그치는 회담 후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항공모함 USS 아브라함 링컨과 수십 척의 군함이 페르시아만 인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대한 함대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2월 3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보트 6척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려다 실패했고 같은 날 미국 F-35 전투기가 이란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큽니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미사일 개발과 프록시 세력 지원까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핵 문제만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인 여러분은 왜 이 상황을 주목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가격은 폭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1월 초 베네수엘라 사태 때 은은 하루 만에 7% 급등했습니다. 1월 중순 이란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은이 온스당 113달러까지 치솟았죠.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중동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둘째, 과거 전쟁 위기 때 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셋째, 만약 정말 전쟁이 터진다면 은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팩트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26일, 미국은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USS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심으로 추가 공군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됐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 군사 작전이 시작됐을까요? 직접적인 계기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란 내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환율 폭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란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했죠.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향해 계속 저항하라, 도움이 오고 있다고 말했고 이것이 이란을 자극한 겁니다. 위키피디아의 2026 미국 중동 군사 증강 문서를 보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충돌은 더 넓은 지역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총리 메르츠는 이란 정권이 마지막 날들과 주들에 있다고까지 표현했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쟁이 2주 내 또는 2개월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사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보트 6척이 영국 소유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호를 멈춰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은 미 구축함 USS 맥폴의 호의를 받으며 명령을 무시하고 아라비아해로 계속 진행했죠. 이란 측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중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F-35 전투기가 아브라함 링컨 항모 근처로 접근하던 이란 샤헤드 139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란 드론이 미항모를 정찰하려다 요격당한 겁니다. 세 번째, 이란의 보복입니다. 2월 5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 파르시 섬 근처에서 외국 유조선 2척을 나포의 부셰르 항구로 끌고 갔습니다. 연료 밀수 혐의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였죠. CFR의 글로벌 컴플릭트 트래커에 따르면 터키와 UAE는 양측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만나 군사 충돌 방지를 논의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믿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외교 채널은 열려 있지만 양측 군대는 대치 중이고 작은 충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든 확전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과거에 중동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귀금속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부터 시작해볼까요? 1월 5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을 시사했을 때입니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그날 하루 만에 금은 2.9% 상승했고 은은 무려 7% 급등했습니다. 금보다 은의 반응이 훨씬 격렬했던 거죠. 1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더 극적입니다. 트럼프가 거대한 함대를 언급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경고했을 때 나스닥 데이터에 따르면 금은 온스당 5,30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4.36%, 금액으로는 221달러 70센트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은은 어땠을까요? 7.19% 급등해서 113달러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7달러 58센트가 오른 거예요. 크로니클 저널 분석을 보면 1월 3일 금과 은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금은 5,109달러를 돌파했고 은은 110달러 근처에서 5.5% 상승했죠. 이란 내부 시위와 미국의 공격적 자세가 결합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을 때입니다. 이때 금은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수년 만에 최고가였죠. 그런데 가장 극적인 사례는 1979년입니다. 이란 혁명과 인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코인바자르 데이터에 따르면 금 가격이 2년 동안 무려 160%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귀금속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중동 위기가 발생하면 은은 하루에 5%에서 7% 정도 급등합니다. 그리고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금이 3% 오를 때 은은 7% 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용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 수요도 오르지만 군수산업 수요도 동시에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만약 정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 은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외교 성공 확률 60%. 2월 6일 오만 회담이 성과를 내고 앞으로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겠죠. UBS 전망을 보면 은은 3월까지 100달러를 재테스트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85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78달러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제한적 충돌 확률 30%. 외교가 실패하고 미국이 이란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으로는 확대되지 않는 제한적 공습이죠. 이 경우 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제한적 충돌 시 금은 5,400달러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은도 비례해서 움직인다면 온스당 100달러에서 110달러 범위를 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죠. 1월 말에 이미 113달러를 찍었으니 그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동성입니다. 공습 직후에는 급등하지만 며칠 내로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때가 그랬거든요. 급등 후 빠른 반등 패턴이었죠. 시나리오 세 번째, 전면전 호르무즈 봉쇄 확률 10%.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시에 군사 행동에 나서며 지역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는 경우죠. US 뉴스 보도를 보면 전 세계 석유 거래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21마일, 그러니까 약 34km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 여기가 막힌다면 유가가 폭등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겁니다. 이 경우 은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월에 은이 121달러까지 올랐던 걸 기억하시죠?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그 수준을 돌파해서 120달러에서 150달러 범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10%로 낮게 봅니다. 왜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클까요? AGBI 분석에 따르면 은은 이중 수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안전자산 수요입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전쟁 위기 때 투자자들이 사들이죠. 둘째는 산업 수요입니다. 은은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 같은 군수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전쟁이 나면 이 두 가지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급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6년부터 은 수출의 정부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중국은 전략물자로 분류한 은의 수출을 더욱 제한할 겁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막히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블리움 볼트가 1532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27.3%가 중동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긴장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2026년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 지출이나 통화 정책보다 높은 비율이죠. 투자자들은 이미 전쟁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이해하세요. INSS 분석을 보면 이 해협은 단순한 물류 통로가 아닙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대부분의 화석 연료가 이곳을 통과하거든요. 만약 봉쇄된다면 에너지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그러면 귀금속 가격은 더 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 공급 차단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은 수출 제한에 전쟁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런던과 뉴욕의 은 재고는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류 대란이 겹치면 실물 은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1월 말에 실물은 프리미엄이 10%에서 22%까지 치솟았던 것을 기억하세요. 전쟁이 나면 이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세 번째, 은의 군수산업 수요입니다. 은은 전기 전도성이 모든 금속 중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레이더, 유도 미사일, 통신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전쟁이 터지면 각국 정부가 군수 물자 생산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산업용은 수요가 급증하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와 군수산업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극단적 변동성을 각오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월 30일 하루 만에 은은 30% 폭락했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보면 변동성이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죠. 전쟁이 나면 이런 극단적 변동성이 매일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 오르고 다음날 10%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거예요.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월에 CME가 은 선물 마진을 15% 인상했을 때 수많은 소매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당했거든요. 전쟁 위기 때는 거래소가 언제든 마진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로 레버리지를 쓰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지금은 외교가 진행 중이라 은 가격이 $78 수준에서 대기 모드에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는 순간 가격은 즉각 반응할 겁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때도 뉴스가 나온 직후 몇 시간 만에 금은 급등했거든요.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집니다. 그때 가서 매수하려면 이미 늦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전쟁 위기와 은 가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현재 미국과 이란은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이미 소규모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확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과거 중동 위기 때마다 은은 하루에 5%에서 7% 급등했습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셋째,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 은 가격은 $85부터 $150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외교가 성공하면 하락, 제한적 충돌이면 $100에서 $110, 전면전이면 $120에서 $1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넷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져 귀금속 가격을 더욱 밀어 올릴 겁니다. 다섯째, 극단적 변동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루에 10% 오르고 10% 내리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은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마진콜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전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가 보여주듯 지정학적 위기는 항상 귀금속 시장을 흔들어 왔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